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뭔가를 좀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수업 페이지 2일차 변수 쪽에 있는 문제를 제가 좀 다르지만 써놓은 건데요. 이런 문제를 열어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쇼 파일스 누르시고요. 저번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쇼 파일스 누르시면 main.java 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나와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거에다 옮겨 놓고 푸시면 돼요. 근데 뭐 푸실 때 이런 설명 같은 거 읽어 보시고 뭐 좀 너무 길다, 좀 줄이고 싶다 하면 설명 같은 거는 지우셔도 돼요. 근데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정 가능 지역 보통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 이렇게 써 있네요. 실제로 여기만 건드리시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랑 요 아래 얘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얘가 말하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x, y 값을 서로 바꿔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x에 10 들어있고요, 이렇게 y에 5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출력 예시에는 x가 5고 y가 10이죠 x에는 원래 10이었는데 얘를 5로 출력이 되게끔 해야 되고요, y는 원래 5였는데 원래 5였는데 10으로 출력이 되게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두 문제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20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가져왔고요. 문제에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론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해주는 부분은 좀 지웠어요.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좀 지워놓은 상태고, 여러분들과 같은 문제이니까 모양이 좀 달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A에는 변수 선언, 지금 이거 보고 우리 뭐 떠올려야 돼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공간 변수를 만들겠다. 얘는요, 그렇죠, 그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줄 써줄 수 있겠죠. 이런 거가 이제 머릿속에 이 문장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얘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B라는 공간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두 줄을 한 줄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A한테는 지금 5 들어있고요, B한테는 10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수정을 하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출력된 결과가 A는 10이고 B는 5가 출력이 되게 해야 된대요. 자,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수정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요, 출력 결과는 얘가 원하는 대로 나오겠죠. 얘는 값으로서 동작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냥 원하는 출력 결과 얻을 수 있어요. 15 나오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였죠. 얘네를 건들지 말고 여기만 건드려서 이게 가능하게끔 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앞으로도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A는 5가 들어있죠. 근데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해요? A에 10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에 들어있던 5라는 애, 근데 10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얘 밀려나는 거죠. 얘 없어지고 요 안에는 10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그거 한 거죠. 위에서 만든 A를 그대로, 지금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좌변 마크, 이퀄 마크에 좌변에 있으니까 거기에 10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요, b에 5 넣겠다 하는 거죠. 그럼 원래 들어있던 10이라는, b에 들어있는 10이라는 값을 없애고 5로 덮어쓰기 하는 거죠. 10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정답인데,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에러가 뜨겠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시도한 이거를 말로 좀 풀어보자면, 위에서부터 a라는 변수 선언했죠. 만들겠다. 그리고 5 넣겠다 했어요. b도 만들고 넣겠다 했죠. 얘는 똑같은 거죠, 얘랑. 지금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부터 다시 한 거죠. 이 한 줄이 가지는 의미가 얘랑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또 선언을 했네요. 근데 이름이 중복이죠.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만들어 놨던 이 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입을 적지 않고 이렇게 a만 적어줘야 돼요. 변수명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실행시키면, 네,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이 잘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필요없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저는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세요. 자, 문제가 다른 문제인데요,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요구하는 조건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아까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숫자랑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래요. 이 조건을 지켜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숫자랑 사칙연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전에 문제를 이렇게 풀었죠. 얘랑 얘 숫자를 썼네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를 쓰지 말라 하는 말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칙연산을 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지금 b한테 a한테 5라는 값이 들어있죠. 근데 a를 10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면요,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이에요. 얘는요? 네, 얘도 값이죠. 그러면 5 해서 10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 덧셈 썼죠. 이런 사칙연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불가능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지켜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수업 페이지에 여기 안 써있네요. 어딘가 힌트가 없나 여기는? 네, 힌트가 없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거를 제가 지금 그림판으로 좀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자, 제가 컵이에요, 컵. 얘는 b라는 컵이고요, 얘는 a라는 컵이에요. 공간이니까 그냥 컵으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a 안에 음료수가 하나 들어있고요, b 안에도 음료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얘를 여기다 놓고 b에다 놓고 b에 있는 걸 a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은 거잖아요. 서로 값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이러면 b에 지금 10 들어있던 이 음료수가 10이라고 하면 10 들어있던 거니까 10을 a한테 넣어준 거고, b한테 a한테 들어있는 5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서로 값을 바꾸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에 B 넣고 B에 A 넣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둘 다 10이 되는. 네, 맞아요. 왜냐? 볼게요. 하나씩 이제 흐름을 보면 돼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죠. 자, A에 B 넣었어요. B는 지금 뭐죠? 이 B는 값이에요, 변수예요? 값이에요. 네, 값이죠. 그럼 A에 10을 넣겠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A는 10이네요. A에는 10이 들어있는 거죠. 자, B한테 A 넣겠대요. A 지금 뭐예요? 10이죠. 그러니까 A의 값이 한번 변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A의 값을 활용할 때는 변한 값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이 13번째 줄에서의 A는 더 이상 5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방법이 아닌 거죠.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B에다가 A를 넣으려고 해요. A 지금 값으로서 5죠. 그럼 B는 이제 5겠네요. 그쵸? 그거를 A에 넣으려고 해요. 그럼 A는 5가 들어가는 거죠. 얘도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5가 나오거나 둘 다 1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면. 이것도 올바른 해결법이 아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는 C라는 컵 하나를 새로 만들 거고요. 이 C라는 컵한테 A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잠깐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B에 있는 음료수를 A한테 넣을 거고요. 그럼 지금 B한테 뭐 넣으면 돼요? C. 그렇죠. C에 있는 옮겨놨던 음료수를 넣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과정 끝난 거죠. 이 그림 그대로 한번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일단 C라는 애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뭐 넣어요? 처음에? A 넣죠? 처음에 이거 A에 있던 거 여기다 보관했잖아요. 그래서 C를 만들면서 A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B한테, 아니지, A한테 순서대로 A한테 뭐 넣어요? 네, B에 있던 거 넣죠. 여기 있던 거 일로 옮겼잖아요. A는 이제 비어 있었으니까 넣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B한테? 네, B한테 C를 넣었죠. 자,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C에 A를 넣어준 거죠. 이때 A는 값을 잃지는 않아요. 이때까지는 A도 5고 A가 5고 C도 5예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B에 있는 거를 넣어주면 덮어쓰기 하겠죠. 그럼 A는 더 이상 A 본인을 잃었어요. 새로운 값을 받아들였죠. 10이라는 값을 받아들인 거예요. B에 있는. 근데 우리가 C에다가 백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이렇게 코드로서 쓴 거예요. C 만들어서 선언해서 거기다 A 넣은 거고요. A한테 B 넣은 거고요. B한테 C에 옮겨놨던 거 넣은 거예요.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A랑 B가 잘 바뀌어서 들어갔죠. 지금 이런 과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과정을 할 때도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되죠. A는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중복 선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에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하실 때 이런 에러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에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링 하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구글링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해석을 했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뉘앙스 정도는 알겠다 라고 하면 그 뉘앙스대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Variable is already defined in method main이래요. 그러면 main method 안에 A라는 변수는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에러는 13번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문장인지도 보여주고 있죠. 여기 화살표 int a는 b, 여기서 에러가 났대요. 근데 이 a는요 이미 정의되었대요.
어디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 메인 메서드라는 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중괄호 이 안에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a라는 변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다 알려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바를 많이 배우시다 보면요, 더 깊게 배우시다 보면 이거를 로직을 써내려고 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물론 에러를 보고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해요. 이제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해서 실무를 나간다, 뭐 혹은 뭐 프로젝트를 한다 할 때 이런 에러들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아직 실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에러를 많이 봐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번에 코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발자는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로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나면 그 에러를 보고 아, 이런 게 문제구나 하고 하나씩 수정을 해나가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만든다? 이건 없어요.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나가다가 이제 실행도 시켜보고, 하나 했으니까 실행해보고, 하나 했으니까 실행해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아, 이게 문제구나 하고 고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쭉 처음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용된 이런 방식, 이런 코드를 짜는 이런 흐름을 로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로직을 딱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모른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자바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계신 거고요. 새 언어를 배우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색한 거고 잘 모르겠는 걸 배우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잘 배워서 앞으로 능력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두 번째 문제도 끝이 났네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제가 정답을 열어 드릴 겁니다. 그럼 복습하실 때는 이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하면서 정답도 확인해 가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이 개념,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안 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읽다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도 일단 읽어는 보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수업 중에 하나하나 활용이 될 거고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번 읽어본 사람이랑 안 읽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 때 꼭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지금 우리 변수 했어요. 변수.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게 출력이었고요. 출력은 이런 거였죠. 이런 게 출력이었고, 그리고 오늘 변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변수는 이제 선언, 초기화, 그리고 사용하는 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조건문이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조건문. 이 조건문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한테 주는 느낌대로 어떤 조건을 거는 문법이겠죠. 조건문은 간단하게 조건을 거는 문법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요, if라는 게 있고 else if라는 게 있고 else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위치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얘는 나중에 게시판, 자바2에서 마지막에 게시판 할 때 한번 다뤄지게 될 내용인데, 그때 가서 사용법 정도만 익히시면 되는 애고요. 크게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지금 뭐 한 거죠? 이거 한 줄. 이거 보면 우리 말 나와야 된다 그랬죠? 네, 선원이랑 초기화인데 말로써 풀어보자면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G라는 공간에 19라는 값을 넣겠다. 그쵸? 이제 조금 말이 나오죠? 이게 근데 오늘 지나고 아무것도 공부 안 한 다음에 내일 해보려고 그러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 한 번 정도, 한두 번만 더 해보시면은 내일이 돼도 생각이 나는 애니까 꼭 복습해주세요. 지금 이 AG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이 변수는 제가 뭘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나이. 그쵸? 나이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네요.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출력문을 하나 쓰고요. 여기에 성인, 그리고 여기는 미성년자 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죠? 성인 미성년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출력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얘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이거 한 줄이 더 나오겠죠. 나이는 19라는, 네, 그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나이라고 age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나이로 쓸 age 변수를 만들었는데 19가 들어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기준으로 성인이면 성인 이것만 보여주고 싶고요, 이게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그냥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이 나이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둘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따라서 얘만 나오거나 얘만 나오거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제가 if를 써볼 겁니다. if는 그냥 영어 if로만 봤을 때 얘 뜻이 뭐예요? 네, 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자바에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if를 써줬고요. 그럼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겠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참이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겠다. if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참과 거짓은요,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참 거짓과 같은 방식이에요.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이면 참이고요, 거짓이면 거짓인 거예요. 이거를 자바에서는 true, false 라고 할 거예요. 얘가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에요. 생소하죠? true, false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고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20은 10보다, 얘는 아시죠? 부등호. 얘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 검색해보시면 이런 애들도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 보면 20은 10보다 작대요.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러면 이 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자리에 이 false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만약에 얘가 여기 소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참이면 얘 실행한다 그랬죠. 안에 있는 거. 근데 얘는 지금 거짓이죠. 그럼 얘 실행을 안 해요. 참일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거짓일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 중괄호 안에다가 이 성인이라는 애가 출력되는 출력문을 넣었어요. 얘는 다시 돌려둘게요. 자, 그러면 이 성인 출력되나요? 안되겠죠.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더 이상 성인은 나오지 않아요. 그쵸? 왜 안 나온다고요? 이 안에 이 내용이 false라서, 거짓이라서. 이게 거짓일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지 않으니까,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든지 다 실행하지 않아요. 이 조건이 false면. 근데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얼마나 많든지 다 실행합니다. 자, 자, 이걸 한번 보죠. 얘는 30이죠 20 더하기 10. 이건 자바 언어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20 더하기 10은 30이죠. 그럼 얘는 결과가 뭘까요? 참이죠. 참이란 얘기는 자바에서 true죠. 그럼 반대로 이거는요? 그죠? false겠죠. 거짓이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안의 내용이 연산이 돼서요, 지금 false잖아요. 얘는 이렇게 남아요. 자, 이 개념이 앞으로도 몇 번 반복이 될 건데요, 우리가 이러고 나서 A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30 나오겠죠. 왜 30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얘 표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에이, 그리고 메인.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요 한 줄에 연산자 몇 개 있어요? 2개예요. 이거 대입 연산자라 그랬고, 얘는 산술 연산이잖아요.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지금 대입 연산자는 여기 있었죠. 플러스 덧셈은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그러면 플러스가 대입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얘가 연산이 되면 그 결과가 30이죠. 이 30이라는 결과가 A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수도 있는데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A한테 이 우변에 있는 거를 넣겠다라고 했죠. 10 플러스 20 얘를 A한테 넣겠다 하고 있어요. 근데 A에는 이게 아니라 30이 들어가죠. 연산이 된 결과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연산자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 따져서 연산이 먼저 되고 대입이 된다 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몇 번 더 다뤄질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 애들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같이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때 아마 또 나올 내용이니까 그때 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if, 이 조건문이 지금 이 상태, 실행하기 전인 이 상태에서 얘는 식일까요? 결과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안 했어요 아직. 얘는 식이에요? 아니면 결과예요? 네, 실행하기 전엔 얘는 식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이 결과인 false나 true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얘가 프로그램이 돌아서 실행을 하면요, 그때 이 식을 연산해서 결과를 남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이 결과가 false니까 이 안에 이 false가 남아서 조건문이 false니까 얘를 안 하겠다가 되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별거 아닌 내용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개념을 잡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드린 거고요. 앞으로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였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네,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남아서 그 결과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만 넣어 놓으면 얘는 그냥 무조건 거짓이죠. 20은 10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몇 번을 쓰든 거짓이죠. 그럼 이 조건문은 무조건 실행이 안 되겠네요. 지금 여기 서가로에 있는 이 부분이 조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얘는 변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아예 그냥 실행이 안 되겠네요. 영원히. 그쵸? 얘가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숫자를 바꿔주는 것밖에 없죠. 부등호를 바꾸거나.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게 아니라 이 변수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age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얘는 지금 값이죠. 값인 19가 19보다 크다 라고 조건을 준 거예요. 이건 결과가 뭐죠? 19가 19보다 크대요. false죠. 네, 거짓이잖아요. 똑같은 거지 크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크거나 같다예요. 수학에서 쓰던 이 기호를 자바에서는 이렇게 쓸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요? 그쵸? 요 왼쪽 거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이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쵸? 시간이 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갈게요. 5시 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